사실. 원장님 왜 뒤로 가셨어요? 실장님이 앞으로 안 오니까. 아, 내가 뒤로 갈 거야 이렇게. 얼굴 작게 보여야 돼! 푸하. 안녕하세요, 닥터푸 임종호 원장. 허니비 박진아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안면윤곽 수술의 기본, 즉 안면윤곽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그리고 양악 수술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원장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양악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이 뭐가 다른 건가요? 정말 상담을 실제로 오시면서도 내가 양악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안면윤곽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만큼 이 두 수술이 혼동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우선 안면윤곽 수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굴의 윤곽선을 바꿔주는 수술이에요. 우리 얼굴의 윤곽선을 이루는 이마, 광대, 사각턱, 앞턱, 이걸 바꿔주는 수술이 안면윤곽 수술이고요. 예전엔 광대, 사각턱, 앞턱 이 세 가지가 윤곽수술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윤곽 3종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얼굴형을 이루는 게 광대, 사각턱, 앞턱뿐만 아니라 이마까지 전체적으로 얼굴이잖아요. 닥터푸는 이마 축소나 헤어라인 모발 이식까지 포함하여 안면윤곽 수술이라고 정의합니다. 아, 그럼 광대, 사각턱, 앞턱에 이마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럼 양악 수술은요? 네, 양악 수술 할 때 양악이라는 거는 양쪽 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악과 하악, 즉 치아를 기준으로 위쪽 치아가 붙어있는 위턱과 아래쪽 치아가 붙어있는 아래턱을 모두 수술하는 것을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짐작하다시피 양악 수술이라는 거는 주로 치아와 관련된, 어려운 말로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치아 맞물림이 정상이 아닌 심한 주걱턱 또는 심한 위턱, 또는 이 치아 중심선이 많이 어긋나 있는 심한 비대치, 이런 부정교합을 정상교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턱과 아래턱을 모두 이동시켜주는 수술이 양악 수술인 거죠. 설명을 듣고 나니 전혀 다른 수술이네요. 맞아요. 양악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은 얼굴 뼈를 건드린다는 점만 공통점이 있는 거고, 수술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수술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정교합은 없고 얼굴의 윤곽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즉 얼굴이 넓거나 길거나 또는 굴곡이 심해서 얼굴의 윤곽선을 조금 작고 매끈하게 바꾸고 싶은 경우라면 양악 수술이 필요가 없고 윤곽 수술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양악 수술이 무조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양악 수술과 윤곽 수술의 차이는 효과의 차이가 아니라 부정교합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실제로 양악 수술을 한다고 해도 얼굴이 작고 예뻐지는 건 대부분 광대, 사각턱, 앞턱과 같은 윤곽 수술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붓기나 회복 기간도 양악과 윤곽 수술이 다른 건가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양악 수술을 받은 지인을 보고는 와, 정말 얼굴뼈 수술은 절대 받으면 안 되겠다 라고 다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악 수술은 치아를 포함한 얼굴의 중심부를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붓기도 많이 생기고, 또 수술 직후에 음식을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윤곽 수술은 얼굴의 주변부를 다듬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잘하기만 한다면 붓기가 양악 수술보다 훨씬 덜 생기고요. 그리고 수술 직후에 바로 식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라든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시간이 양악 수술보다 훨씬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위험성에서도 양악 수술보다 윤곽 수술이 훨씬 덜 위험한데요. 우리 비유하자면 양악 수술이 마치 심장이나 폐처럼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을 바꿔주는 수술이라고 하면, 윤곽 수술은 우리 몸의 손이나 발처럼 말단부를 건드려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술 후에 숨 쉬는 거라든가 씹는 거라든가 발음, 이런 중요한 기능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위험성 면에서도 훨씬 덜하죠. 아, 그런 차이가 있었구나. 그런데 원장님, 얼굴뼈 수술하면 제일 무서운 게 피가 많이 나서 잘못될까봐 출혈 위험성도 양악과 윤곽 수술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얼굴뼈 주위에는 혈관들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얼굴뼈 수술할 때 이 주요 혈관들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수술 중에 절대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혈관들도 양악 수술할 때 주의해야 될 혈관이 윤곽 수술보다 훨씬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양악 수술할 때 위턱뼈를 이렇게 잘라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위턱뼈 뒤쪽에 굉장히 큰 혈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상절골을 할 때 이 뒤쪽에 바로 아주 큰 혈관들이 지나가요. 역시 수술할 때도 이쪽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이 뒤쪽 혈관들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뒤쪽에 있는 혈관이 손상이 되게 되면 역시 대량 출혈로 이어지고 지혈이 어렵기 때문에 양악 수술할 때 특히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반면에 윤곽 수술할 때는 광대 수술할 때는 사실 주요 혈관이 거의 없고요. 사각턱 수술을 할 때 주의해야 될 혈관이 딱 한 군데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이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큰 혈관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수술하면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련된 안면윤곽 수술 전문 원장이라면 이 혈관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수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닥터푸는 웬만한 경우라면 피주머니를 아예 넣지 않는 노 드레인 안면윤곽 수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피주머니를 넣지 않는다고요? 예전에는 우리 가슴 수술해도 피주머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그쵸, 있었잖아. 그쵸. 근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 내시경이 도입되고 우리가 피를 섬세하게 다 지혈을 하고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지금은 아무도 가슴 수술하고 피주머니 한다고 생각을 안 하지. 그것처럼 윤곽 수술도 피를 정말 안 내고 지혈을 다 하고 나올 수만 있으면 피주머니 굳이 안 해도 돼. 나 실제로 피주머니 안 하고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았는데 문제 생긴 적 한 번도 없고 왜냐면 이게 피주머니를 해야 될 상황도 분명히 있어. 재수술이라든지 또는 얼굴에 근육이 되게 많은 남자분이라든지 또는 뼈를 좀 많이 절제해서 이제 뼈의 단면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피주머니 하는 게 좋다는 거는 판단이 돼. 수술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주머니 안 하고 나와도 전혀 상관없어. 실제로 피주머니 해도 다음날 제거할 때 이제 간호사가 몇 cc 나왔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많이 나올 때는 물론 10cc 넘게 나오면 이제 피주머니 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5cc 미만, 뭐 2cc, 30cc 나왔다고 하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피주머니 넣고 아프고 또 그 구멍 생기고 이런 게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나는 피주머니 안 하고 있거든. 원장님, 그럼 수술 10건 중에 몇 건 정도는 피주머니 안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광대 수술은 100% 피주머니 안 하는 거고 사각턱 수술 같은 경우는 거의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안 해도 되고 미니 V라인 수술도 10분 중에 한 6, 7분은 안 해도 돼. 근데 V라인 수술이거나 또는 근육이 발달하거나 뼈가 많이 나온 경우 그런 경우는 선택적으로 하지. 그리고 내가 원래 피 안 내는 원장으로 유명하잖아. 아, 그럼 또 뭐 자제하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의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충분히 경험이 있고 자신이 있다면 노드레인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지. 원장님이라면 가능하다. 그렇죠. 원장님이라면?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다 1% 성형외과의 디테일까지 완벽함을 추구하는 특별함 아니겠어? 우리 원장님 최고예요. 오늘 닥터푸TV에서는 안면윤곽 수술이 대략적으로 어떤 수술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양악 수술과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안면윤곽 수술의 구체적인 수술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 원장님 시작은 문과 졸업은 이과 서울대쯤은 2번